경매가 어려운 건 좋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TV의 이현정입니다. 자, 이번 질문은 부동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경매가 어렵죠. 경매가 어려운 건 좋은 겁니다. 일단 진입 장벽이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법률 용어가 들어가요. 법률 용어들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일상어랑 매우 다르고요. 경매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특히 법률 용어라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경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입 장벽만 높고요. 한번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꽤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나 아니면 대출이나 이런 거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경매 그 자체, 법은요, 그렇게 자주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법률 용어를 알고 권리 분석을 알고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공부를 하시면 돼요. 2달만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부동산이 어려운 겁니다. 세금, 대출, 그리고 부동산 상황에 따른 투자 방법, 얘네들은 꾸준히 계속 투자하는 기간 내내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경매 자체는 사실은 쉽다는 거 오해예요. 경매를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경매 공부하는 방법은요, 사실 모든 지식을 배우는 방법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일단 책을 읽고요, 강의를 듣고요, 실제 해보죠. 제 유튜브 채널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경매 공부 어떻게 할까요? 인데요. 거기도 제가 팁을 드렸어요. 일단 책을 읽으세요. 도서관에서 너덜너덜 거리는 책을 읽으세요.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사랑받는 책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서점에는 늘 신간이 나와요. 마케팅, 뭔가 뭐 트렌드에 맞는 그런 신간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되는 스테디셀러를 먼저 읽고 신간을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는데요. 제일 좋은 강의가 뭐냐면 새로 책을 낸 저자들의 강의예요. 저자들은 방금 모든 노하우를 농축해서 책을 냈기 때문에 강의에도 열정과 의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자 강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가서 들어보세요. 그런 엑기스 있는 강의들을 모아서 실전을 하게 되는데요. 실전 투자는 사실 종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난 돈이 없어서 아직 못하겠다 라고 하면 오이 투자를 하셔도 좋습니다. 나온 물건들의 가격을, 입찰가를 선정을 하고 내가 과연 낙찰이 될 가격을 썼는지, 그리고 그 가격으로 낙찰된 후에 그 물건은 어떻게 매도가 되는지까지 복기를 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매도하는 시점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에 1년 전 물건을 한번 등기부등 한번 띄워보세요. 1년 전에 낙찰된 물건, 지금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이 아마 하나하나 경매 공부가 될 겁니다. 돈이 많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더 좋은 물건, 가치 있는 물건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종잣돈의 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금이 내에서 최선일 때가 가장 적합해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할 종잣돈을 모으느라 시간이 1년, 2년, 3년씩 지나서 1,000만 원을 모은 거를 1억까지 만들면 이제 경매 시작하겠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더 오릅니다. 내가 가진 종잣돈을 불리는 시간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종잣돈을 모으시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물건을 선택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자, 이때 레버리지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내가 가진 돈이 5천만 원이라면 대출을 이용해서 추가로 더 1억을 더 땡길 수도 있고요. 뭐 상가나 그 밖의 물건이라면 조금 더 대출이 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종잣돈의 크기를 늘리는 것만큼 중요하죠. 레버리지를 이용하셔서 내가 가진 종잣돈의 사이즈를 늘려서 투자하세요. 잘못 낙찰받으면 보증금을 날린다. 입찰 보증금 걸고 경매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1억짜리 물건이라면 최저가 1억이라면 일단 1,000만 원 입찰 봉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잔금을 못하게 되면 입찰 보증금은 법원에 몰수되고요. 저는 입찰자는 1,000만 원을 날리게 되는 거죠. 자,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길까요? 주로 시세 조사를 잘 합니다. 또 대출을 받지 못할 때도 입찰 보증금을 날리게 되죠. 당연히 대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용 상태가 형편없이 낮다던가 내가 이미 주택에 있는데 추가 대출이 안 나오는 줄 몰랐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잔금 납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하나는 권리 분석 잘못했을 때예요. 권리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 그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권리가 있는 대항력이 있는 힘이 센 임차인들이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잘못 낙찰 받으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인수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현장 조사 가서 시세 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되겠죠. 입찰 전에 대출 상황 체크하면 되고요. 권리 분석 제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면 잘못 낙찰 받아서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절대 하시지 않도록 하세요.